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입니다. OECD 평균 1771시간에 비하면 연간 392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 겁니다. 미국은 1790시간이고 독일은 1393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을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독일은 94.6인데 우리는 절반이 채 안 되는 46.9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현대차 엘레벤마 공장은 14시간이 걸리는데 울산 공장은 30시간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일자리 쪼개기를 해서 박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에 재계뿐 아니라 야당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홍영표 두 의원을 연결해서 양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10월 재보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빙배치는 무산됐습니다만 재보선은 여전히 뜨거운 정치 행사입니다. 10월 재보선과 정부 현안에 대해서 이틀 전 새누리당 입장을 들은 데 이어 오늘은 잠시뒤 일부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또 말썽입니다. 이번엔 질파테롤이라는 성장 촉진제가 고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 4부에서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정 교수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매주 목요일은 경향신문 윤경 선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뒤집어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신문들 일면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가 공통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 FRB의 부의장 지내신 분을 승진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장외에서 국회로 복귀한 그 내용 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이 북한이 백두산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또 대기업이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수천억 원대 감면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금융감독원이 동양계열사 주가 조작을 파악했다 이런 사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또 이 고위공무원 180여 명이 현역 판정 후 재신검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네요. 예. 뭐 좋은 뉴스는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런데 제네델런 그 현 부의장이 FRB 의장이 된 것. 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죠. 네. 이건 뭐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로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그 지명 소식과 관련해서 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사형수의 형 집행 취소로 비유를 했다 그럽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이 이 번 베냉키 연준 의장이 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한 이후에 상당히 좀 고생들을 했죠. 자본도 이탈하고 통화 가치도 급락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그 G20 정상회의 때는 이게 좀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옐런 부의장이 그 온건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도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좀 충격을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도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네요. 예, 근데 온건파는 온건파인데 제가 예, 보니까 날카로운 비둘기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던데요. 예. 네. 미국발 소식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삼성전자 구형 갤럭시 네. 이게 이제 미국 무유위원회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 수용해서 수입 금지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이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PC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결정을 수용을 한 겁니다. 이 ITC는 애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팔다 남은 애플 제품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는데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그 이익 보호에 나섰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 국가 간의 싸움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사인데, 네. 예,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그 미국 무역대표부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삼성과 애플이 현재 휴대폰 전화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의 상호 간 특허 침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서 유감을 표명한다. 좀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 결정을 받은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형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미국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ITC의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예, 지금 동양그룹 사태 이게 참 일파만파인 것 같는데 네. 이 피해자들이 금융감독기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시위를 하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이런 걸 촉구를 했는데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조직적인 사기 판매 업무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라. 그래서 피해 보상을 책임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우리가 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금융소비자원 이 시민단체인데요.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운동에 지금 나섰고 이와 동시에 국민검사 청구 이것도 예. 이 피해자들과 함께 이렇게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예.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두 곳으로 확정이 됐죠. 경기도 화성갑 그리고 경북 포항 남 울릉 이 두 곳입니다. 이 두 당 모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모두 지금 다 공천까지 이제 마무리 지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선거 운동 기간은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17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공식 선거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벌써부터 선거전이 조금 좀 달아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그 해당 지역 유권자들께서 좀 특별히 인지하실 내용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이번에도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예. 2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가 되니까 개인 사정으로 이 투표 당일날 참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사전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야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 화성에서 출마한 서청원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보선에서 구태 정치의 부활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죠. 화성에서는 서청원 대 오일용, 포항남 울릉에는 박명재 대 허대만으로 짜여진 이번 여야 선거구도
기대했던 빅매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전국 중에 일려서 그만큼 기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와 전국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있는데요. 화요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최원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난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 서청원 전 대표가 두 분의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 공천을 했느냐 했을 때 화성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또 새누리당에는 하나의 경륜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서청원 대표를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함으로 해서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이 홍사덕 민화입 의장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친박계 원로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재보궐선거 두 지역에 대한 공천을 이미 마쳤는데 이 화성에서는 오일용, 포항남 울릉에는 허대만 지역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식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식입니다. 예,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주 현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김한길 대표는 어제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선거에서 구태 정치의 부활을 막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데요.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먼저 후보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새누리당이 공천한 두 분은 전부 다 전형적인 구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인 원칙과 신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 예를 들면은 포항의 박명재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셨죠. 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행정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런데 포항 같은 새누리당 텃밭에 굳이 당적을 바꾸고 또 심지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의 무덤에 침을 뱉던 발언까지 할 정도로 해야 하는 분이 공천이 됩니까 싶기도 하고요. 예. 또 서청원 후보는 자신부터 아들, 딸까지 모두 떳떳지가 않죠. 도덕적으로요. 당사자는 공천원금을 받았고 아드님은 총리실 4급직에 낙하산 내려갔다는 의혹이 있고 또 따님은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에 연루돼서 사법처리된 사실까지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오죽했으면은 구태 인사 또 원칙과 신뢰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인사가 공천됐는지 저희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분한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이틀 전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할 때 그 점을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은 서청원 대표는 이제 당의 원로로서 본인이 가진 본인이 했던 뇌물수수가 아니고 이 당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사면 복권된 것 아니냐. 당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박명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행자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 지냈지만 또 한편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면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하려 했던 손학규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장관도 지내고 도지사도 지낸 분 아닙니까? 이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청원 후보가 예. 뇌물을 받든 정치자금을 받든 당을 이어서 받았다고 변명하는 건 떳떳지 않은 거죠. 오히려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안 받더라도 공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는다. 그것 역시 자기 변명 사유가 되지 않죠. 그리고 박명재 장관이 장관을 지낸 부분보다도 장관까지 지낸 분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는 반대했지만은 봉화로 이제 옮겨갔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택해준 대통령을 욕하는 그리고 자기 책임을 보면은 그런 어떤 신뢰 없는 행동을 하는
단순히 뭐 당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장관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그 자기를 선택해준 대통령을 비난하면서까지 자기를 내세우고 그게 또 공천의 큰 이유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저는 신뢰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는 그 화성갑의 서청원 후보의 그 이제 성산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선의 원로인데다가 이 전국적인 인물이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공천 막판까지 손학규 전 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이 손 전 대표가 끝내 고사했지 않습니까? 이 네. 당에서 공천 신청한 5.16 후보를 두고 손학규 전 대표에게 출마 요청한 건 후보 경쟁력 때문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적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손학규 후보를 내세우게 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는 그 서청원 후보가 전국적인 인물이지만은 상당히 그 구태스럽고 또 비리 전력도 있고 아들, 딸 모두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좀 전국 선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국 선거가 될 경우에는 좀 전국적인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성사는 안 됐죠. 예. 어떻든 이번 이 선거판이 이제 빅매치는 무산됐습니다만은 이 서청원 5.16 그리고 또 이제 울릉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 박명재 대 허대만 이제 이렇게 경쟁 구도가 짜여졌는데 이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정말 이 사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만약에 두 선거에서 모두 패배를 하면 이 지도부의 또 능력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화성갑이나 아니면 포항 그 두 군데는 그 원래 새누리당의 지역이죠. 여태까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했던.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공천 전략을 해보려다가 안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서청원이나 5.16이냐 아니면 이렇게 박명재나 하대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투표율과 득표율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 투표율보다 저희는 떨어질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득표율도 새누리당 득표율보다, 기존의 득표율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율과 득표율이 어떤 양쪽 기저치에서 올라가면은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과연,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아마도 이겨도 패배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을 겁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을, 솔직히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20년 집권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이 내년 지방선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이 홍문종 총장의 20년 집권론, 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자기 당이 오래 집권하겠다는 거 모든 정당의 꿈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내놓고 말씀하시는 거는 오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저희 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은, 지금, 고작 공천하시는 분들이 원칙과 신뢰에도 맞지 않고, 구태 정치에 있는 분들을 공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 좀 네거티브한 전략 이외에 전혀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포지티브한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런 거 가지고 전국을 지금 겨우겨우 지탱하는 집권 여당이 과연 20년을 지탱할지 저희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 반면에 6월 전국에서는 경제민주화나 아니면 을살리기에 주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정원 개혁 문제에 치중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네거티브한 전략 이외에는 지금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포지티브한 전략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내놔야지 20년이고 30년이고 집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당으로서는 스스로 유념하고, 그리고 항상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박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보고 전국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도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차 전국 순회를 하면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론의 관심을 크게 환기시키지 못한 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원인을 살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대안정당이 되지 못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새누리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명성 경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번 1차 전국 순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이 주목하지 못한 점은 있죠. 그런데 지금 여론의 형식이 되게 어떤 중앙에서만 보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지역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심을 점검을 했는데 저도 계속 일부는 참여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 김 대표님이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정말 박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와서 걱정이다. 겁이 난다. 투표한 게 후회가 된다. 공약 파기되고 국정원 개혁은 날아가고 이거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지만은 민심의 저변에서는 아직도 공약 파기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거는 정치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정치권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전국 순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그런 기조를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서 집권당의 공약 파기와 그리고 국정원 개혁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앞장서지 않겠냐 이런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2차 전국순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차 순회 투쟁 하시는 겁니까? 지금 2차 순회 투쟁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국정감사에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신에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연대 그리고 또 범야권 그러니까 정의당은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과 신당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 폭넓은 범위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시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를 결정한 다음 날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 손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국에서 안 의원이 사퇴를 하자 며칠 뒤에 또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 전 대표 불출마 과정에 두 사람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추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손학규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서 좀 깊게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근데 10월 8일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어떤 10주년 기념식은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와서 축하해주겠다 미리 결정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출마 여부에 있어서 전 그 부분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교감이 있었던 거는 제가 아는 한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최훈식 의원이었습니다. 예, 출발사침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 시각은 7시 33분입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청취자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근로시간은 8시간, 일주일 40시간인데다가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어서 지금까지는 토, 일요일, 휴일에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여기에 더 가산해서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사와 여야의 의견 모두 달라서 국회 통과 여부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동시에 연결해서 이번에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두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홍영표 의원입니다. 예, 이 두 분을 함께 연결해서 좀 두 분 또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오늘 답변 이게 시간상 가급적 1분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 김성태 의원께서도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이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090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최장시간 근로국가로 손꼽히고 있죠. 이런 지나친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행성을 제외하고 노동 생산성에도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범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 장시간 근로 개선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서 또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고 이번 법 개정안을 민주당하고 성실하게 합의해서 꼭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청취자들에게 이 명확히 좀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이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 연간 2163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 장인도 자료고요. 예, 이 민주당 홍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또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되는 것은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노동시간 줄이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이걸 채택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5일인 나라였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오래전부터 이건 주장을 해왔고, 법안도 오래전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 고용률 70%와 연관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또 대단히 어떤 획기적인 이런 그런 제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냥, 그간의 일주일이 대한민국에서는 7일이 아니라 5일이었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두 당이 이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게 재개가 있으면 또 재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예, 민주당은 지금 동시에. 그분에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죠. 예. 예, 새누리당은 지금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그리고 30명에서 299명까지는 2017년부터 그 미만은 2018년부터 하겠다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홍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새누리당과 질충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은 예. 일단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업 규모별로 과연 어느 정도나 이 휴일 근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수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좀 그 경기가 좋은 그런 산업 분야에서 지금 주말 휴일 근로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한 달에 휴일 근로가 8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예. 8일인데 이 8일을 전부 다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토요일 하루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뭐 일요일은 다 쉰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지금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안이나 어떤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것이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제 말씀은 이게 마치 지금 획기적인 어떤 시간 줄이기로 어떤 그런 대안으로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거 시행을 할 때 토요일과 예. 일요일을 전체를 다 일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예, 알겠습니다. 많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거는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예.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새누리당 김 의원님에게는 예.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재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없다. 지금 말하면 아직까지 고속도로도 없는데 차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차 달리라고 하면 차가 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은 좀 이제 지나친 좀 주장이고요. 예. 우리가 2002년도에도 주 5일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이 주 5일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 논의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 5일제를 또 시행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런 선진 이 경제력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도 우리 새누리당은 그런 우려를 충분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산업 현장에서 시간 단축이 순기능을 하려면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 근무 형태를 개편하고 또 신규 채용이나 투자를 통해서 기존 생산성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데 그 역량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기업이 크고 여력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런 요건을 빨리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면은 이걸 이제 단계별로 실시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간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제 그 쟁점을 하나 두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 충원하는 노동 유연성, 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면 경기에 따른 이제 신축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 예. 이것이 이제 재계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불만이 아주 큽니다. 이번 사실 일감 몰아주기도 대기업을 겨냥했는데 결국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는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 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이 근로시간이 이제 단축되면은 기존에 이제 뭐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교대제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이걸 실행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비가 더 추가로 발생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비용이 추가 지출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경직된 고용시장 여건에서 또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된다면은 기업들이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생산량이 감축되더라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제 현행 임금을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죠? 예, 뭐 그 점은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고요. 네, 그런 이제 문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노동 유연성이 상실된다는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이번 법 개정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그런 내용 속에는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예. 이 연장 근로 시간의 근무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2주 혹은 3개월로 되어 있던 그런 탄력 근로제도 단위 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연장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나 생산 물량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한 내용이시죠. 예, 지금 홍 의원님. 예. 네네. 예,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제가 이제 김 의원님에게 드린 질문은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아주 낮은 나라인데, 예, 이렇게 한다고 양질 일자리가 늘어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고 또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예, 김 의원님 답변은 우선 그렇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우선 노동 유연성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거는 정확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절반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간접 고용이라든지 그 점은 다음에 다시 또 토론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제 일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제 일자리도 지금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비정규직의 어떤 그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런 고용 상태, 이렇게 해서 나쁜 일자리로 되어버리는데, 이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 방향, 이것이 저희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시간 줄이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 있어서 하나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또 다른 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용률 70% 하려면 한 24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2163시간인데 OECD 평균이 1750시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200시간이라도 줄여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줄여주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한다는 이것은 아주 작은 어떤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이 아까 지금 일자리 나누기 이것은 좋은 대안이 못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의 상태를 지금대로 놔두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네.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아닌 것처럼 제게 보이는 거고요. 김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홍영표 민주당 간사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예.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데 자꾸 사족을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은 예. 이 근로시간 단축이 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차별 시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될 그런 노동 조건 개선에 정부나 또 정치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처우 개선은 계속 해 나가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남성 전일제 근로자의 그런 남자 한 사람에 의한 이 장시간 근로에 의존해서 가정 경제도 유지가 되고 또 기업의 생산성도 유지되는 이런 가운데 그 남성 한 사람은 얼마나 혹독하게 지금 현재 한마디로 노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직된 고용시장에 체질 개선이 시급하죠.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도 그냥 나쁜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 적용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또 다음 주에 정규직하고 차별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잠깐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장기적인 어떤 과제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이라든지 삼성전자 서비스의 간접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형태도 지금 정부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핵심 질문 하나만 더 좀 하면 시간이 다 돼버릴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근로시간이 줄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120시간을 100시간으로 줄이면 그만큼 임금을 줄여야만 이 2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현재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근로자를 보면 월 통상 임금에서 초과 근로수당이 30.09%인데 그중에서 평일 연장 근로수당이 16.83%, 휴일 근로수당이 13.26%입니다. 결국은 이 13.26%의 휴일 근로수당을 임금에서 삭감해야만 기업주가 다른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노동계가 타입을 해주겠냐는 것이죠. 임금을 깎이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는 것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 점은. 문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1분 정도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 근로를 하는 그 근로자 비율을 보면은 제조업이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생산 물량을 그만큼 확줄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신규 투자나 또 채용의 비용 부담이 되겠지만은 곧자리를 잡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임금이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이 근로자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장시간 문제도 근로 문제도 임금하고 떼어낼 수 없듯이 통상임금 문제도 바로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은 연장근로에 대한 기업의 임금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요인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연간 6개월 동안은 한 8시간의 그 연장 근로를 인정하자,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인정하자, 이렇게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저임금 장시간 그 노동 그런 그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노동자들도 저임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금 보전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까,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도 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지원하고 또 보전해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저는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정말 기업이한테만 그 어려움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면 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노사정에서 사측인 이제 입장을 제가 물어본 건데 두 분께서 아주 뭐 정확한 대답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그 두 분과 다시 한 번 더 연결해서 좀 상세히 시간을 두고 그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안 국회 지금 통과가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올 4월에 통과됐던 정년 60세 연장법의 경우에도 각 단계마다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저는 존경하는 민주당의 홍영표 간사께서 특히 다양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정하면서 아주 잘 이 법안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예약안에 다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고 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협상에 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뭐 두 분, 김 의원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다음 기회에 각 당의 입장을 따로따로 한 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최대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김승태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환경노동위 두 분 간사였습니다. 출발사 지금 2부였고요.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